자, 위례 신세선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이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위례 신도시죠. 위례 신도시에서 이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고, 실제 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도시 생긴 지 좀 이제 뭐 오래된 신도시는 아니고 지금 계속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교통이 생각보다 지금 뭐 확대가 그동안 안 됐습니다. 뭐 복정역을 통해서 좀 거리가 있는데, 복정역을 통해서 좀 서울 접근성을 좀 이용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뭐 교통분담금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이제 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입주자들 교통분담금 다 나눠가지고 다 어느 정도 이제 뭐 LH 이제 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교통이 이제 확대가 되지 못했고, 그래 맞춰서 이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속도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11월 4일 날 이제 3차 공고 냈는데도 또 이제 뭐 공사비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좀 유찰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제 공사비나 그런 단가, 또 이제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공사비나 그런 수주 단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계속 좀 유찰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사업을 좀 기반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변경 관련돼서 이제 11월 이제 4일 날 그때 공고가 유찰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재정 투자로 이제 변경을 해서 뭐 상반기 국토부 제출한 다음에 사업 추진은 승인을 희망했는데, 최근 이제 그 연말이죠. 이제 오선 서울시장이 이제 또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도 하면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 12월 12일 날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의 지정이 이제 취소가 된 게 이제 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좀 진행하는 요소긴 한데, 뭐 재정 투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교통분담금을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또 주민분들이 많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느 뭐 한 거의 3,600인가? 또 자세히는 좀 다른 지역에서 헷갈리긴 한데, 그 정도 엄청난 큰 부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민간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재정을 좀 예비 타당성을 좀 완화시킨다고 하거나 그런 요소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느 지역으로 통해서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강남 신사역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강남 신사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3호선 있죠. 이 3호선 압구정, 그 다음에 이 신사역,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한남대교죠. 이제 제3 한강교라는 한남대교 이제 신사역인데, 자, 이 신사역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신사역부터 이제 연결되는 요소인데, 자, 위례부터 안 거쳐 신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신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죠. 3호선. 이제 3호선 있고, 여기 이제 잠원동, 서초 잠원, 그다음에 강남 신사동, 그다음에 가로수길 라인이고, 이제 아래쪽 이제 논현동이죠. 논현동에서 이제 학동으로 해서 강남구청 넘어가는 이제 구간인데, 자, 신분당선이 이 지금 연장이 돼 있죠. 신사역까지 연장이 돼 있고 향후 이제 용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 신사역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네. 위례 신사선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올 때는 위례 용산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뭐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위례부터 용산 구간까지 연결되는 구상안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 이제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 신사역을 지나서 이제 용산까지 가는 이런 이제 계획안이 있었는데, 이 위례 용산선에서는 뭐 타당성이나 시장성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고, 이 이제 용산까지 가는 구간은 신분당선 용산 구간 2단계가 이 노선을 좀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 위례 신사선이 이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을지병원, 이제 을지병원, 여기 앞에 을지병원이거든요. 을지병원에서 이 학동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 영동대교 남단, 이제 리베라 호텔 이쪽 라인을 아래로 해서 이 청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노선을 보면 이제 아래쪽 9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2호선이 있죠. 2호선, 9호선, 7호선이 이제 서쪽에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근데 신사 같은 경우는 3호선 고속터미널에서 신사역 고속터미널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 신사역으로 해서 이제 한강 이북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압구정으로. 근데 이 노선에 연결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3호선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래쪽 이제 고속터미널을 할게, 고속터미널에서 3호선 압구정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압구정 로데오 가려고 하면 뭐 강남구청에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자, 이쪽에서 이제 이 학동사거리나 을지병원, 특히 을지병원 같은 경우 교통이 연결된다면 뭐 기업들이나 뭐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출퇴근 상당히 용이하고, 뭐 물론 여기 주거 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기 좀 약간 상업지, 업무 시설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한데, 이 라인들도 상당히 혜택이 있을 거고,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좀 많이 좀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물론 뭐 가로수길, 로데오 뭐 계속적으로 뭐 오르막 상권이 확대되다가 또 축소됐다 그러고 있긴 한데, 이 로데오 같은 경우도 좀 확대가 된다고 하면, 협동사거리 이쪽에 정착한다면 좀 더 이쪽 지역의 상권들 또는 업무 시설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청담 같은 7호선인데, 이 7호선 청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 봤을 때 상당히 거리가 긴데, 실제 출구를 보면요, 청담역에 이제 이 우측 레인과 좌측 레인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부터 한 도보 한 5분 이상? 그래서 뭐 청담 이 서쪽에 있는 출구 라인과 오른쪽에 있는 출구 라인의 거리가 한 진짜 5분 이상, 7분 정도 잡아야 되는데도 현재 거리가 길다 보니까 어쨌든 환승역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구간은 좀 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신사역, 일지병원역, 학동사거리역, 그다음에 청담역까지 이제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 노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신분당선 연결이 되죠. 3호선 연결이 되죠. 계속. 그다음에 1인분당선 연결되고 또 7호선 연결되죠. 그래서 강남을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용이한 노선이 또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 지금 을지병원 이 사거리역, 여기 을지병원 역입니다. 여기고 이제 폭포인트 이제 셰라톤 서울이 이제 여기 위쪽에 있고, 자, 여기 이제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을지병원 이 사거리역, 을지병원 역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또는 뭐 다른 명칭 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현재 지금 이름 나와 있는 을지병원이가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 인근에 또 이제 논현동이죠. 이쪽 논현동은 또 주택가들이 좀 있습니다. 주택가들이 있고요. 이쪽 논현동일 때 뭐 주택가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 위쪽에 가로수길은 여기는 이제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이 이쪽 대로변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왼쪽에 학동공원 옆에 쪽을 보면요. 자, 로드뷰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고급 주택으로 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동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뭐 주택이, 그러니까 집들이 있다고 하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실제 가보면요, 뭐 보통 이제 혼자 독채 쓰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3층 정도 아니면 뭐 또는 뭐 2가구 한 층에 그래서 좀 세대수 적은 뭐 6가구나 또는 뭐 4가구, 3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택으로 잘 되어 있고요. 길도 반듯반듯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우측 라인 좀 볼게요. 우측 라인 쪽을 보면 이쪽 연복중학교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집들이 우리 보면 옛날 그 다세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더 뭐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여기 이중주거로 갑자기 뭐 아파트 단지를 갑자기 크게 올리고 그러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그리고 도로 상태는 상당히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면 뭐 이제 옛날 집들 같은 경우 부시고 좀 새롭게 좀 예쁘게 좀 마감해가지고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우측 라인들이 이제 개발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적인 부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가치,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 물론 좌측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된 단계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부셔가지고 빌라를 짓는 건 또 마이너스겠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